자, 우리가 정적분의 맨 마지막 단계 활용 쪽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정적분을 이용하여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. 또한 정적분을 이용하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. 또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속도가 시각 t 함수로 주어질 때 시각 t에서의 점의 위치나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트 있죠? 하트의 넓이와 어저께 먹기 전에 찍은 건데요. 바나나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면적,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수학책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곡선과 X축 그리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, 이런 것들을 정적분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트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만일 우리가 이 하트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축을 X축과 Y축 이런 식으로 축을 설정해 놨을 때 이 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함수를 가지고 보면 위에 있는 함수 fx와 아래쪽에 있는 함수 gx로 봤을 때 두 함수의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바로 하트가 아니냐.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바로 하트의 넓이가 될 수 있지 않겠냐, 그 얘기입니다. 정적분의 정의를 그대로 다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쓰냐면은 2등분, 4등분, 5등분, 100등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잘게 쪼개서 그 나오는 직사각형의 면적의 총합으로 이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 도형의 넓이를 구했었죠. 그 개념을 다시 그대로 재현을 하는 겁니다. 최대한 잘게 잘라낸 직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우리가 구해봅시다. 그랬을 때 무한급수 그 개념을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분홍색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자, 임의의 점 X에서 자, 여기 보면 여기의 위치는 요 점을 아주 제가 확대해서 이 직사각형을 최대한 확대해서 우리가 본 건데, 여기의 위치는 x, fx가 되겠고 여기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? x, gx가 되겠죠. 자,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임의의 점 요 직선에서의 그 x좌표를 보면 선생님이 3,2라고 놨거든요. 이쪽에 아래쪽에 또 점의 좌표, 위쪽에 점의 좌표가 3,2면 예를 들어 아래쪽 점의 좌표가 3,-4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높은 데서 낮은 걸 빼잖아요. 길이는 2에서 4를 빼니까 길이는 6이 나오겠죠. 그쵸? 예, 그 개념을 우리가 적용합니다. 자, 그래서 임의의 점 X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뭐냐면 높이가 fx에서 gx를 뺀 거겠죠. 그쵸? 높은 데서 낮은 걸 뺀 거죠. 반면에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x축을 기준으로 잘게 우리가 잘라냈으니까 dx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밑변의 길이는 dx가 되고 높이는 fx 빼기 gx인 그런 직사각형의 면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것을 우리가 쭉 다 썸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. 우리 그때
지난 시간에 했었던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쭉 다 더해 나가야 되는 거죠. 그 개념이 바로 인테그랄 정적분의 정의였었잖아요. 그쵸? 자,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트의 면적을 구한다면 제일 먼저 이 하트의 윗 곡선과 아래 곡선에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. 여기 교점은 선생님 편의상 1과 5라고 X좌표를 잡았는데요.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두 곡선의 교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곡선의 교점을 찾아서 그 도형에 적절한 우리가 잘게 자른 직사각형을 세우고요. 그 직사각형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면적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먼저 교점을 찾는 것으로부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바나나에 우리가 보고 있는 면적을 한번 구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잘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나나의 그 그림을 선생님이 이제 찍어서 여기 옮겨놨을 때, 평면상에 옮겨놨을 때 여전히 바나나의 면적도 두 함수의 두 곡선의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이 이 바나나의 면적이 아니냐,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. 자, 이 바나나의 윗부분을 y는 fx라고 봤고요. 자, 바나나의 아랫부분을 y는 gx라는 함수로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나나의 면적은 결국 fx라는 그 곡선과 gx라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전에 정적분의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그런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요? 여기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. 잘게 선생님이 쪼갰죠. 그 잘게 쪼갠다고 칼로 이렇게 썰었는데 느낌이 오나요? 잘게 쪼개서 요 윗부분에 있는 그대로 선생님이 X축에다가 딱 갖다 붙였어요. 자, 그러면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죠.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은 선생님이 이렇게 쪼개서 그 X축에 딱 달라붙어서 생기는 그 면적과 똑같은 거 아니냐. 우리 눈에 보이는 직사각형 있죠? 이 직사각형을 쭉 다 더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. 직사각형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? 쭉 나오는 걸 다 더하면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바나나의 면적이 되겠죠. 자, 여러분이 보는 이 잘게 잘라낸 작은 직사각형의 임의의 밑변을, 그러니까 임의의 그 한 점 x에 대한 점을 x는 x, fx, 그 다음에 x, gx라고 이렇게 사실 확대해서 놨다고 봤을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의 식은 어떻게 되겠죠? 자,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이 fx에서 gx를 빼야 이 직사각형의 그 높이가 되겠고요. 밑변의 길이는 x축으로 잘게 잘랐다는 그런 개념으로 dx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dx고 높이가 fx 빼기 gx니까 우리가 이 바나나를 이렇게 이 바나나 그림에서 잘게 잘라낸 임의의 점 x에서의 면적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. 그쵸? 그래서 이것들을 쭉 우리가 썸을 해 나가는 겁니다. 쭉 다 더해 나가는 과정. 바로 그것이 우리가 무한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에서 바로 정적분의 기호였었죠. 자,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것은 1과 5가 어떻게 나왔었죠?
두 곡선 fx와 gx의 교점이 바로 1과 5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그 교점을 먼저 잡았어요. 그 교점을 잡고 선생님 여러분이 이제 느끼라고 이렇게 썰어서 x축에 딱 갖다 붙여놨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가 x축에 붕 떠있는 두 곡선 fx와 gx에 대해서 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fx 빼기 gx라는 함수와 fx 빼기 gx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함수가 되겠죠. 그쵸? 이 함수와 그 다음에 x축 y 콜 제로라고 하는 그 함수죠. 결국은 새로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이랑 같지 않겠냐 그겁니다. 여기의 면적, 파란색 부분에 여기 해당된 이 부분의 면적과 자 선생님이 지금 했던 그 fx 빼기 gx라고 하는 그 함수와 그 다음에 y 콜 제로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랑 같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바나나의 넓이는 결국은 위에서 봐도 되고요. 자, 밑에서 봐도 되고 fx에서 gx를 뺀 그 식에다가 dx를 곱한 바로 그것이 이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이니까 쭉 다 썸을 해나겠다. 바로 이게 정적분의 기본 정의였었죠. 자, 그래서 이 바나나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바나나의 넓이는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일반화 시키면요. 두 함수가 연속일 때 두 곡선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결국은 fx 빼기 gx라는 함수와 y는 0으로 둘러싸인 즉 x축이죠. 자, 새로운 이 fx 빼기 gx라는 곡선과 x축 y는 0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겠네요. 자, 비록 다른 것 같지만 임의점 x에서의 높이가 다 같죠. fx 빼기 gx로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곡선 y는 fx 빼기 gx와 그 다음에 x축 y는 0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다 같은 겁니다. 자,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를 보면요. 이 곡선과 x축 두 직선 x는 1,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랬어요. 자,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곡선 이 2차 함수죠. 자, 이 곡선. 자, 이 곡선과 x축 y 콜 제로라는 직선이죠. x축 x는 1 x축의 수직인 직선입니다. x는 4 여전히 x축의 수직인 직선이죠. 자, 그래서 그것으로 둘러싸인 도형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두 곳 보이죠? 이 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리고 과정을 서술하라 그랬어요. 자,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주황색 부분, 오렌지색 부분의 면적을 한번 구해봅시다. 자, 그래서 오렌지색 부분의 그 도형의 넓이를 갖다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잘게 잘라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잘게 잘라서 나오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본다면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임의의 점 x에서의 아랫변은 우리가 그 새로 어떤 그 함수라고 봤을 때 아랫변의 점은 x, 0 x축이니까 y 콜 제로를 뜻하는 어떤 식이잖아요. 직선이잖아요. 그쵸? 그 다음에 자 위쪽에 해당되는 거는 이 곡선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로서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? 높이가 3x제곱 마이너스 6x에서 0을 빼야 되겠죠. 그래야
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고,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그 밑변의 길이는 x축으로 잘게 그 방향으로 잘라냈으니까 dx다 라고 본다면, 자, 우리가 보고 있는 면적은 요렇게 나오겠네요. 그쵸? 윗부분에 그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이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윗부분의 면적은 2부터 4까지,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적절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되겠네요. 간단한 2차식은. 그쵸? x축과 만나는 교점이 2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, 자, 그래서 윗부분에 이 면적은 2부터 4까지 3x제곱 마이너스 6x의 정적분에 해당되는 바로 그것이 면적이 아니냐.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의 계산을 이용해서 구하면 20이 나옵니다. 해보세요, 꼭. 자, 반면에 옅은 보라색 쪽의 면적은요, 우리가 이 직사각형을 갖다가 만들 때 있어서 이 면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자, 그 왼쪽에 보고 있는 옅은 보라색 부분에 하나 우리가 세운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? 임의점 x에 대해서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문제잖아요. 이 높이는 윗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0이고요. 그래프를 우리 그리다 보니까 아래쪽에 해당되는 것이 x, 3x제곱 마이너스 6x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결국 밑변은 그대로 dx지만 x축으로 이제 촘촘하게 세운 직사각형이니까 그 직사각형의 높이의 역할을 하는 것은 큰 쪽이 0이고 작은 쪽이 3x제곱 마이너스 6x이기 때문에 이 길이, 직사각형의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큰 데서 0에서 작은 3x제곱 마이너스 6x를 뺀 여기다가 dx를 곱해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뭐가 나옵니까? 직사각형의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이 나오겠죠. 자, 그래서 1부터 2까지는 그 직사각형의 면적에서 우리가 구할 때 높이가 어떻게 되냐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찾은 식은 자, 요게 나오겠죠. 그쵸? 자, 그래서 1부터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6x의 정적분한 것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이 그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한 마이너스 2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넓이니까 거기다 다시 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않겠냐. 그게 바로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절대값 붙어있는 함수의 그 정적분이 바로 면적에 해당된다는 개념입니다. 그러나 굳이 그 절대값이 있는 함수가 어떻다라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. 그 전후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. 자, 그러면 다시 이제 결론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죠? 20과 2를 더해야 되겠네요. 그쵸? 그래서 둘러싸인 동의 넓이는 22가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서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무엇을 했었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x가 시각 t의 함수라고 했을 때 시각 t에서의 점표의 속도 v는 어떻게 됐었냐면 그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이 속도였었고요. 한 번 더 미분한 것이 가속도였어요. 그쵸? 자, 그랬을 때 결국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속도를 알고 있을 때 위치를 구하려면 결국은 위치라는 것은 속도의 한 부정적분이다.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속도와 위치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